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 대가족이 익숙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핵가족,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말 뉴스에서는 1인 가구를 주제로 통계 속 숫자부터 혼밥 문화,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며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에도 사정에 따라 혼자 사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데이터로 살펴본 1인 가구, 먼저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20대부터 고령의 나이 80대까지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어느 정도 될까요? 지난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1인 가구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1인 가구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일반 가구 수는 2,229만 4천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804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로 일반 가구 대비 36.1% 수준입니다. 전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1인 가구 비율도 다양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1인 가구 비율은 17.8%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 1인 가구가 17.6%로 두 번째로 많았고 30대는 17.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 여자는 60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1인 가구가 전년보다 증가한 만큼 서울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인 가구 비율입니다. 2019년도에 33.4% 집계된 1인 가구가 21년도에는 36.8%를 넘기더니 지난해 39.9%로 1인 가구가 40% 비율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는 서울의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울산광역시가 31.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그 1인 가구 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일반 가구는 416만 가구, 이 가운데 35만 6천, 즉 8.6%가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광역 단위로 보면 부산이 12.7%로 1인 고령자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6번째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혼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소득과 지출 비용이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1인 가구 연평균 소득은 3,22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평균 소득은 3,63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이들의 한 달 수입을 약 300만 원으로 추정했을 때 이 집세와 생활비, 여가비 등 한 달 평균 183만 원의 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향후 2040년까지 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개인화된 삶의 현상으로 조금씩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일상이 익숙해진 것은 MZ세대 청년들에게도 다름이 없는데요. 혼자여서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청년 1인 가구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현중 기자입니다. 꼬르륵 배꼽 시계가 울릴 때 혼생 MZ 재균 씨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 앞 밀키트 전문점, 완벽한 맛의 조화를 찾아 오늘도 2개를 고릅니다. 배달은 비싸고 그렇다고 거창한 요리도 귀찮을 때 이만한 가성비 선택지가 없습니다. 식비 아끼고 그냥 하고 먹고 그냥 끝이죠. 뭐 배달 시켜 먹으면은 뭐 배달 쓰레기도 많고 맨날 버리러 가기도 복잡하고 그렇다는 친구들도 좀 많긴 하죠. 집에 도착하니 더 심해지는 허기. 설거지 늘리는 건 사치입니다. 볶음밥은 일단 전자레인지행. 3분 만에 뚝딱 데운 밥은 환상의 단짝 육개장과 함께합니다.
은은한 ASMR처럼 없으면 허전한 태블릿 PC 친구도 필수입니다. 귀찮은 부분은 덜어내고 투박하지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확실히 귀찮아가지고 최대한 쓰레기 덜 나오게 설거지 덜 하게 만들어 먹는 편이긴 하죠. 사실 기다리면서 온전히 저희 시간을 즐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두면 해놓고 딴짓하기, 딴짓을 완벽하게 내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죠. 배부르니 혼자 코인 노래방, 일명 혼코로 향하는 혼생 루틴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일일이 시간 맞춰 모이는 것도 좋지만 방해받지 않고 애창곡 몇 개로 뿜어내는 스트레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지트가 된 나만의 공간,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편안한 내 방으로 돌아올 시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집안일을 이어갑니다. 때 묻은 윌슨, 아니 애착 인형도 가지런하게 정리합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자연스러운 삶이다. 좀 돈을 아껴요. 그리고 비싼 거 한 번 먹는데 좀 더 많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꾸밈 없고 별것 없지만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일상. 혼자여도 바쁜, 거창하진 않아도 그래서 오히려 더 소중한 청년들의 홀로 생활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상 짚어봤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 쪽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혼밥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 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에서는 각 지자체 단위의 1인 가구 지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어머니! 똑똑똑 돌봄단입니다.
돌봄 활동가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식사는 잘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일상의 대화를 나눕니다. 아프다고만 누워있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아무것도 안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식사하시고 어머니 그래야지 약도 드시지. 노원구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똑똑똑 돌봄단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주 1회 이상 전화나 가정 방문을 통해 1인 가구 등의 근황을 살핍니다. 덕분에 혼자 사는 주민들은 잊혔던 사람의 온기를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쉽고 처음엔 진짜 이 문을 못 나갔어요. 1년 동안. 이 선생님 만나고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기다려져. 활동가들 역시 매번 보람을 얻습니다. 저의 그 안부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돌봄단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는 1인 가구 정책들은 다양합니다. 일자리 제공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들은 물론 특히 요리교실이나 음식 나눔 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 밖에서 만나는 방식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식재료도 나누고 서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몇 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 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마련되면 좋겠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사회 속에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변화가 꼭 외로움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는 활동이 중노년층 사이에서 새롭게 퍼지고 있는데요. 인생 2막, 당당한 걸음을 배우는 이들을 박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어르신들이 한 줄로 섭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을 앞으로 두며 음악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걸음도 이제는 저마다의 표정과 리듬이 생겼습니다. 워킹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딱 하나. 정말 여성스러워졌고 자신감이 뿜뿜. 그거 하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강좌에는 중노년의 이들도 있지만 1인 가구 참가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작은 무대에 서보는 경험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밖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즐기면서 하다 보니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강사는 예쁜 걸음보다 자신감과 당당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합니다. 타 포즈에 가서 제가 딱 쓰면은 나는 모델이야. 이거를 꼭 하라고 그러죠. 자기는 모델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뿜뿜 오는 거죠.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만 비춰지기 쉽지만 노년의 삶을 스스로 확장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외로운 중노년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꾸미는 중노년층 가구. 수강생들은 그 작은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1인 가구 수는 139만여 가구. 지난해에는 166만 가구로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연평균 5만 3천 가구가 느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이 높은 아파트 이외에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20년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2,219채, 올해는 4천여 채,
내년에는 1,400여 채로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다세대 연립 준공 실적도 지난해 5,550채에 그쳤습니다. 23,389채가 공급된 2021년과 비교하면 76.3%가 줄어든 겁니다. 1인 가구는 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공급은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같은 건축비가 크게 오른 데다가 PF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아무래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는 매매든 전세든 거래가 안 된 것도 공급자들의 어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4년 만에 한꺼번에 맞춰지면서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격 급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 대비 월세 가격 증감률은 2023년 1월 0.01%였다가 점차 올라가더니 올해 9월에는 0.21%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오피스텔인데,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뭐 공급의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건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까지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금융 규정을 완화하고 건축 절차 간소화 등 공급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를 묻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예정했던 대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데다 예외적인 허용 기준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해 논란이 일었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30년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달여 남짓.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거가 우선적이고 공공소각장에서 처리가 못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이제 민간에 있는 소각시설을 같이 이용해 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거를 좀 더 확인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입니다.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가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에도 민간 소각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소각시설하고 계속 협의 논의를 해서 우리가 매립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 기준도 쟁점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논의할 예정인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밤이 되면 더 빛나는 우리 동네 공원이 생겼습니다. 과거 채석장이었던 배봉산이 첨단 예술과 만나 빛의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동대문구의 첫 상설 미디어 파사드가 주민들 앞에 공개된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동대문구의 대표 쉼터 공간인 배봉산 열린광장. 탁 트인 폭포를 배경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내 눈길을 사로잡는 생생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과거 채석장이었던 배봉산의 변모 과정을 회복, 순환,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 풀어낸 것.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모티브로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의 강인함은 화려한 색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동네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예술. 이번 작품은 주민들이 모인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배봉산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그러한 정원이지만은 저희가 이 배봉산을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처럼 꾸며가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 소문을 보일 텐데 이 미디어 파사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힘,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상설 미디어 파사드 조성에는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자연과 첨단 예술이 결합한 새로운 야간 문화 명소. 동대문구는 앞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배봉산 야간 산책 명소화 등 문화 사업을 확대해 지역공원 문화 수준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상영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외로움이 또 누군가에겐 자유와 성장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조금 더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